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어제에 이어 일형 당뇨병 환우의 김미영 대표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일형 당뇨병이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몸에서 인슐린 자체가 나오질 않아 엄격한 식단 관리는 물론이고 시간에 맞춰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딱히 치료법이 없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데요. 특히 자기 몸에 인슐린 주사를 놓아야 하는 어린아이들 얘기를 들으니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당뇨병 관리만으로도 고통받는데 이래저래 부당한 일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미영 대표가 일형 당뇨병 환우회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환우회 회원들이 똘똘 뭉쳐서 법도 개정하고 소소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일형 당뇨병 환우회 활동과 김미영 대표의 개인 얘기까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형 당뇨병 환우회 김미영 대표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그 아드님 4살에 이제 일형 당뇨 진단을 받고 지금은 이제 중학교 2학년이라고 그랬죠. 네. 지금은 아주 씩씩하게 잘 있고 그 아드님이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게 된 배경에 그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우리 엄마의 역할이 있었고. 네. 우선 우리 김미영 대표님, 네. 어제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제 IT 쪽 전공하셨잖아요. 네, 정보통신공학을 전공. 정보통신공학. 네. 그러면 그 석사까지. 네. 공부를 열심히 하셨나 봐요. 지금 이거 가지고 그 IT 그때 배운 거 가지고 우리 환우회 그 회원들에게 저런 것도 잘 알려주고 그러시던데 알고리즘 같은 거 그렇다던데. 아, 제가 그건 개발한 건 아니지만 이제 글로벌에서 개발한 걸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도 IT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 IT 비전공자에 비해서는 그런 걸 이해하고 습득하고 다른 분들한테 알려주기 되게 편한 배경이 있었죠. 공대 수석 졸업하셨다며. 네, 뭐 학창 시절에 좀 저희 집안이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집에서 그냥 가까운 국립대를 다녔고 그리고 이제 계속 그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다 보니까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리고 대학원까지 내리 가셨어요? 네, 교수님이 이제 좀 대학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때만 해도 뭐 교수하시려고 그러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렇고 이제 삼성전자에 가셨어요? 네, 모토로라 코리아 다니다가 이제 삼성전자로 이직했습니다. 아, 거기는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직장 생활을 얼마나 하셨어요? 직장 생활을 한 12년, 13년 했습니다. 12년, 13년? 네. 그래서 어제 지금 이제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게 네. 그 고발을 당해서 네. 결국 이제 소송을 치르느라고 네. 소명을 하고 하느라고 그 좋은 직장까지 이제 그만두셨는데 네. 그 과정 좀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이제 일형 당뇨라는 걸 알고 그 네. 해외 뭐 사이트를 찾아다녔다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인터넷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친구들하고 다르게 사는 걸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똑같은 생활을 하게 해주자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논문도 뒤져서 공부하고 해외 사이트도 찾아보니까 연소혈당 측정기라는 게 해외에 연소혈당 측정기. 네, 그러니까 보통 당뇨 환자분들이 피를 내서 혈당 측정을 해서 수치를 읽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자동으로 센서에서 혈당을 측정을 해주면 그럼 몸에 뭘 붙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몸에 바늘을 삽입해서 붙이고 있어야 돼요.
늘 붙이고 있으면. 네, 늘 붙이고 있으면 그게 이제 블루투스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에 전송이 되고 그 전송된 혈당이 이제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격으로 부모한테까지 전송이 되는. 아, 그럼 엄마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저희 아이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친구들하고 논다거나 그래도 좀 이렇게 많이 허용해 줄 수 있게. 아니, 우리가 IT 선진국인데. 네. 그런 게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네, 저희 나라에 없었는데 올해 9월에 우리나라 제품도 이제 판매되기 시작했어요. 올해 9월? 네. 그럼 그때는 하여튼 네, 없었어요. 없었고. 네. 그걸 사이트에서 찾으신 거예요? 그런 게 있다는 걸? 네, 그냥 커뮤니티에 다른 나라 환자들이 해외 커뮤니티? 네. 다른 나라 환자들이 부착하고 있어서 이제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를 막 찾아서 전 세계적으로 그 제품을 파는 판매처에 다 메일을 보냈어요. 아.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1형 당뇨 환자가 있으니까 나 좀 사고 싶다. 이제 그런 메일을 보냈었죠. 오. 네. 그래도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한 군데, 여러 군데에서 연락이 왔는데 동일한 제품인데도 나라마다 가격이 제일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일 가격이 저렴한 원래 그게 미국 제품인데 체코라는 데서 제일 가격을 저렴하게 저희한테 줄 수 있다고. 똑같은 제품을? 네. 오. 이제 아마 소득 수준이랑 뭐 여러 가지 국가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들 막 고려해서 아마 그 의료기기가 책정이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얼마 정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처음 들여왔을 때는 뭐 1년치를 구매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었어요. 1,000만 원? 네. 근데 저는 1,000만 원이 아깝지 않았어요. 내가 진짜 이런 걸 하려고 돈을 버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이었죠. 그럼 1년 내에 그걸 붙이고 사는 수 있는 양인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자주 못 들여오니까 처음엔 1년치를 그렇게 들여왔었죠. 그걸 뭐 며칠 만에 이렇게 갈아 끼우는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7일 만에 갈아 끼우고 최근 거는 10일 만에 갈아 끼우는데 갈아 끼우고 다시 새 거 부착하고 뭐 이런. 아, 그거를 이제 1,000만 원을 해서 하니까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네. 아이도 편하고 네. 부모도 좋고. 그때 당시엔 그 돈이 너무 이제 지금도 부담스러운 돈이긴 한데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렇게 이제 세상이 폈는데 왜 고발까지 당해? 이제 그거를 저희 아이한테 적용을 시키고 막 그거 이제 한우의 커뮤니티에 이걸 부착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좋게 생활할 수 있다. 우리 국내 커뮤니티에? 네, 이제 저희 한우의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다들 사고 싶어 하시죠. 당연히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메일을 보냈더니 판매업체에서 이거를 개인으로 보내주긴 자기들이 너무 힘들다. 뭐 영어로 주문서도 넣어야 되고 결제도 또 됐다 안 됐다 하고 자기 나라 사이트는 결제 사이트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또 접근이 안 되고 하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 것까지 하기를 원한다면 네가 다 대행을 그러니까 다 모아서 한꺼번에 주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또 덥석 받았어요. 그렇게 하기로? 그쵸. 근데 저희 아이가 좋으니까 당연히 다른 아이들도 그렇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점점 뭐가 좀, 뭘 빠져드는 느낌인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 그럼 신청을 받아서 다 구매해주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부착법도 이제 저희 집에 불러서 다 가르쳐주고. 오호, 그것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지금 이런 게 있다고 광고도 했고. 네. 그래서 돈을 받아서 대리로 그러니까 구입도 했고. 그게 판매 행위였던 거죠. 잘 몰랐지만. 하고 또 가르치기 교습까지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의료기기에 블루투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블루투스를 릴레이 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조한 혐의까지 받은 거죠. 그건 본인이 만드신 거예요? 그것도 글로벌 사이트에 있어가지고 이제 제작할 수 있는 키트가 있어서 거기다 이제 납땜을 하고 이렇게 만들긴 만들었네. 네, 그러니까 옛날 IT 전공한 거 가지고. 네, 공대 그 수석한 실력 가지고 그걸 만든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래서 이제 무허가 의료기기를 그러면 거기에 이제 죄명이 뭡니까? 어디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관세법에서는 이제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건에 이제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여왔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내고 들여왔다. 근데 그 통관이란 절차를 꼭 해야 된다고 하시고 저희는 처음에 주문을 하면 우체국 택배가 저희 집 앞까지 그냥 딱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겠지. 그 직구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네, 그래서
내돈내산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면 안 되고 자진 신고를 해서 통관을 받고 세금을 내고 들여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료기기가 아니어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150 몇 달러 이상이면 이제 그렇게 몇 달러 이상이면 네, 그 가격에 따라서 그렇구나. 네. 그 첫 번째 그럼 관세청에 걸린 거고. 네, 관세법에 걸린 거고 이제 두 번째 의료기기법은 무허가 의료기기를 허가 없이 판매한 행위. 그러니까 제가 대신 해줬던 거를 이제 판매한 행위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블루투스 릴레이 기계를 제작한 거는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조한 혐의. 그건 식약청인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무허가 의료기기를 환자들에게 공유한 거를 광고 혐의로 본 거죠.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식약청 관할이에요? 네, 세 개는 식약청 관할. 죄가 중한데. 네, 저는 나중에. 근데 그걸 누가 어떻게 알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세상은 보는 눈이 참 많다는 걸. 누가 그때. 고발을 한 거예요? 네, 고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걸 누가 고발했을까? 하여튼 그래도 고발을 당했는데. 고발을 당해서 이제 관세법은 되게 무섭더라고요. 이 했던 행위에 뭐 10배 이상의 뭐 추징금을 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몇십 명을 했잖아. 몇백 명을. 몇백 명?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제가 뭐 환우분들이 이걸 한 걸 억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 전세산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야 될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뭐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쁜 그렇죠. 행위가 아니라는 게 소명이 돼서 나쁜 행위가 아니라 선행을 하신 거지. 네, 그래서 이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관세법은 네, 관세법은 네. 의료기기법은 점점 이제 제목이 붙어가면서 이게 잘 해결될 것 같은 기미가 안 보여서 이제 그때 외부에 알리면서 언론에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제 의료기기법도 불기소 처분을 받긴 했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고 마음고생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네, 1년 한 6개월 정도. 관세법하고 의료기기법 결론 날 때까지 한 1년 6개월. 와, 그때는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겠네. 네, 너무 무서웠고 이렇게 꿈을 꾸면 막 이렇게 교도소 같은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막 이런 꿈도 꾸고. 네, 엄청 무서웠죠. 한번 뭐 이렇게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고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니 근데 그 도움을 받으셨던 분들은 네, 그 환우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탄원서 써주시고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외부에 알려주시고 네 그랬죠. 그럼 어디에 어떻게 한 거예요? 방송에 알리는 것도 언론에 알리기도 하고. 네, 그때 제가 이제 SNS로 이제 식약처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이제 너무 억울하다 글을 썼더니 그때도 이제 저랑 이렇게 소통하는 기자님들이 좀 계셨는데 SNS 친구로 있어서 이제 그분들이 기사를 쓰고 기사가 한두 개 나오니까 저희 환우분들이 막 제보도 해주시고 막 그래서 되게 언론 보도가 많이 됐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식약처에서 자기들이 네. 잘못했다고 한 거예요? 네, 불기소 처분하고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환자들이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들여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께 이슈화가 되면서 한국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이라는 곳을 만들고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료기기 그걸 들여올 때는 이제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을 통해서 들여올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를 마련하게 된 거죠. 저희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김미용 대표가 만들어낸 거네. 뭐 그냥 이슈가 돼서 만드셨겠죠. 네. 아니 그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도 네. 이건 또 뭐죠? 영유아 보육법. 네. 어제 이제 저희 아이는 회사 어린이집에서 주사도 해주시고 잘 돌봐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니까 그 간호사도 있었다고 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보육원에. 친구들하고 소외되지 않고 친구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었는데 저희 환우에 이제 다른 아이가 국공립 어린이집이고 간호사가 있어서 일부러 대기를 해서 들어간 어린이집에서 거부를 당했어요. 근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 아이들 조금만 보살펴주면 잘 건강하게 잘 살 수 생활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국공립인데도 네 간호사 선생님도 계셨는데 그래서 말이 안 되지. 근데 너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환자들한테는 막
부당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환우분들을 다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일형당뇨를 제대로 알리고 법으로 좀 보호를 받도록 하자 해서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하는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게 언제죠? 2015년부터 해서 2016년 1월에 통과가 됐어요. 오, 그건 어떻게 한 거예요? 국회의원 막 찾아다닌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커뮤니티에다가 막 서명 받자. 그냥 서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형당뇨가 뭐라는 질환부터 좀 알리자. 그래서 저도 주말에 이제 그때 당시 둘째가 돌이었거든요. 진짜 아기띠하고 공원에서 설명하고 서명 받고 이 영유아 보육법 동의해달라고 이제 서명을 받아서 43,000명 정도의 서명을 전국적으로 일형당뇨 부모들이 받아주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여행용 트렁크에다가 넣어가지고 근데 진짜 너무 무거워요. 종이가 그렇게 무거운지 그때 알았는데. 책 같은 거 무겁죠. 네. 그래서 그 종이를 끌고 국회의원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법안을 발의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바뀐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뭐 다자녀라든지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약자나 이런 층에는 가산점을 부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유아 보육법에서 이제 어린이집에 입소할 때 일형당뇨병이 있으면 가산점을 받아요. 아하. 그래서 약간의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는 질병으로서는 유일하게 영유아 보육법에 일형당뇨가 들어가게 된 거죠. 원래 그 보육원 같은 데는 맞벌이 부부 가산점 같은 거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가산점이 다 누적이 돼서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근데 건데. 원래 이제 일형당뇨병 있으면 부모가 직장에 못 나가니까 맞벌이를 할 수가 없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가산점 못 받잖아. 오히려 불이익을 받잖아.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악재가 계속 되니까 이제 이런 가산점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해서 가산점을 받고 입소할 수 있게 됐고 또 이제 인슐린 주사까지는 아닌데 뭐 주사나 복용이나 이런 거를 이제 광범위하게 투약이라고 하는데 간호사가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호사가 투약을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영유아 보육법에 들어가게 됐어요. 네. 사실은 감기약도 보조하고 있는 거라서,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좀 요청할 수 있게 된. 오호. 많이 좋아졌네. 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이 환우회라는 것도 만드신 거예요? 네. 우리 김 대표께서? 네. 영유아 보육법 진행할 때도 국회의원실에 가면은 어느 단체에서 왔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전국 일형당뇨 부모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이러면 다들 막 형체가 없는 그런. 그렇지. 실체가 없는 거지, 실체가. 실체가 없는 사이비단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관세법 의료기기법으로 조사를 받을 때도 이제 조사를 딱 받으러 가면 이게 공익을 위한 거라는 걸 소명을 해야 되는데 단체가 아니라 넌 개인인데 개인이 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관세법 의료기기법 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바로 만들었죠. 그래서 2017년 7월에 이제 한국 일형당뇨병 환우회라는 환자 단체를 설립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회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11,000명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은 한 11,000명 정도. 11,000명. 네. 아까 연속 혈당 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 이런 거를 이제 들여올 수 있게 됐는데, 이것 건강보험 혜택을 받습니까, 이것도? 네. 이게 이제 들여올 때도 상당히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한국의 일형당뇨 유병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해외 의료기기 업체에서 봤을 때. 시장이 안 되는 거구나. 시장이 안 돼서 안 들여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막 구구절절 우리가 이걸 쓰려고 검찰 조사까지 받고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동영상도 만들고 해외 부사장이 한국에 왔을 때 막 프리젠테이션도 해가지고 한국에 이제 수입되게 하고 수입되자마자 그때 당시 이제 대통령께서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때가 문재인 대통령인가요? 네. 그래서 건강보험으로 지원이 됐는데 여전히 조금 본인 부담금은 많은 편이에요. 그래요? 네. 얼마나 부담이 돼요? 병원비가 한 100만 원 남짓 정도 되고. 한 달에? 아니요. 한 달은 아니고 1년에. 근데 병원비는 얼마 안 됐네. 네. 병원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연소혈당 측정기란 뭐 인슐린 자동주입기, 뭐 혈당 체크 저희는 또 하거든요. 피로 측정하는 것도 하고 뭐 그거 해야지. 네, 의료용 테이프부터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그 혈당을 관리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한 최소 300만 원,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1,000만 원 이상도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적은 일부 건강 항목만 또 원래 비율보다 좀 낮게 이렇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때 처음 지원 당시 그대로 멈춰 있어요. 아하. 그 사이에 한 4, 5년이 지났는데 전혀 바뀐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연간 본인 부담금이 최소 300만 원 이상인데 이게 뭐 한두 해 관리하고 끝날 거면 제가 아까 1,000만 원도 안 아깝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완치가 되면 많은 돈을 들여도 상관없는데 이게 이제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평생. 들어가야 되는 돈이다 보니까 굉장히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느껴지죠. 그렇죠. 네. 그렇겠네. 아니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과도 받으셨던데? 아닌데, 네. 근데 뭐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의료기기 뭐 규제 혁신이라는 자리에서 이제 저랑 저희 아이가 초대가 돼가지고 제일 이제 센터에 앉으셨던데? 네, 문재인 대통령 옆자리? 바로 옆에 저희 아이가 앉았죠. 그다음에 제가 앉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들으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다. 네, 이렇게 법에 사각지대가 있고 이 환자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관리하는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규제도 이제 불필요한 규제 없애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자리에서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지금 뭐 다 됐습니까? 해결이? 네. 아까 의료비 뭐 높은 것 말고는? 아직도 이제 뭐 여전히 의료가 환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환자는 좀 비전문가라는 인식이 강하고 잘 모르고 또 약자이기 때문에 그냥 보살펴만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환자들의 의견을 들으려고는 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의료계가? 네. 그렇죠. 의료계가 뭐 정부도 그렇고 뭐 네, 정부 담당자들도 네. 그래서 환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 달 초에도 막 정부 담당자랑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니 환자 중심으로 된다는 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를 위한 뭐 제도나 정책이 마련될 때도 실제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 실제 환자들의 투병 환경을 들여다보고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다 의사들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정부 쪽에 담당자들이 모여가지고 환자는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정책을 만드는 거죠. 맞아. 환자를 불러서 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나마 요즘은 조금 달라졌는데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고 부르더라도 그냥 이렇게 구색 맞추기 의료진도 모았고 환자도 모았고 했으니까 이제 구색 맞추기를 하고 저희가 의견을 내도 별로 경청해 주지 않는다거나 이제 이런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점점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그런 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과 함께 또 환자 중심이라는 게 뭐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질환에 대해서 잘 알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환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다 받고 완치를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완치가 안 되는 질환도 되게 많거든요. 많죠. 근데 그 질환을 방치하게 되면 더 큰 중증 질환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가 의료비도 올라가고 환자의 개인적인 삶과 건강도 이제 망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물론 그 되게 중요한 수술, 전문적인 수술은 의료진한테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일상생활에서 나와 내 가족을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그게 환자 중심이다. 그런 환자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정책이나 제도에 반영해 주는 게 환자 중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이 되게 똑똑하시다고 느낄 것 같아. 네? 제가 들어도 똑부러지신데. 그냥 뭐 10년 넘게. 이게 내공이 쌓이셔가지고. 네. 특히 자녀 문제이기 때문에. 네,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 송사도 겪으시고. 네. 그러시면서 정말 단련이 되신 것 같아. 네, 네? 그렇죠. 그 사이에 여러 사실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자녀 때문에 뭐 잠 못 자고 맨날 그런 거 하면서 그래도 그렇게 버티신 힘이 뭐 엄마의 힘인가요? 엄마의 힘이기도 한데 그냥 저희 아이나
그 1형 당뇨 아이나 1형 당뇨인들이 건강하게 정말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아, 우리 환우회가 조금 더 노력하면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1형 당뇨병이 뭐 중증 난치 질환으로 인정이 되면 네. 지금 안 됐나 보죠? 네. 그럼 인정이 되면 뭐가 좋아지나요? 일단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도 1형 당뇨는 중증인 것 같아요. 중증. 네, 이거는 근데 불치인데. 네, 중증이 안 되는 이유가 있대요. 정부에서 말하는. 네. 환자의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100만 원을 넘어야 중증 난치 질환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다른 조건은 다 맞아요. 아, 그 의료비가 100만 원이 안 된다? 네, 근데 그 이제. 기기 사잖아요, 기기. 근데 그 기기를 의료비에 포함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아, 그걸 넣어주면은 중증이 되고. 네. 근데 그걸 안 쳐주는구나. 네, 그냥 딱 그 틀에 박힌 그 기준을 갖고 저희는 사실 의료비라고 하면 병을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다 넣어줘야지. 네, 근데 그걸 안 넣어주면서 이제 중증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 현재는 이게 지금 네. 좀 그건가 보죠? 네. 이슈인가 보죠? 네. 그래서 그 병원을 다닐 때도 요즘은 이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만 이렇게 치료를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뭐 내분비내과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에 다양한 과를 협진을 해야 되는데 상급종합병원을 점점 갈 수 없게 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이제 중증 난치 질환으로 인정받으면 본인 부담비가 10% 이하로 떨어지는데 현재 저희는 50-60%의 본인 부담금을 내고 있고 이거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기에 관련된 비용이 높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높다 보니까 부담 때문에 이런 기기가 있는지 알면서도 쓰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겠네. 네, 합병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오. 앞으로 좀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대표님 뭐 계획이나 우리 이 단체 이 환우회가 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뭐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죠. 네, 중증 난치 질환으로 일단 인정을 받아서 네.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네. 그 국가의 의료 시스템 안에서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싶고 그래서 더 이상 질병을 갖고 있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합병증으로 가지 않게 하고 싶고 또 환자 중심의 그런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저희 단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하면 또 디지털 의료나 뭐 의료 데이터 관련해서도 이제 저희는 그런 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자 의견이 반영되는 국가 정책 그리고 환자 중심이 되는 그런 의료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김미영 대표님 덕분에 그 많은 분들이 예, 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형 당뇨병 환우의 김미영 대표였습니다.